술 하루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 가운데 술은 그냥 저녁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혈압계를 미친 듯이 춤추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술이 단순히 혈압을 잠깐 높이는 게 아니라 혈압 조절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뇌출혈, 쓰러지기 직전에야 알게 되는 고혈압성 심부전. 그 시작은 어쩌면 매일 저녁 습관처럼 마셨던 한두 잔의 술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 정상인데 라고요? 그렇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상 혈압일수록 술이 만든 가짜 건강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술이 혈압을 높이는지, 단순한 알코올 작용이 아닌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 집요한 변화들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혈관과 심장을 살리고 싶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단순히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같은 일시적인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로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1.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술. 우리 몸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고 안정되면 내려가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몸이 전쟁을 준비하듯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죠. 이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술을 안 마신 날에도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술이 여러분의 혈압 조절 시스템을 리셋 불가능하게 바꿔놓는 겁니다. 직장인 53세 김모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근 후 항상 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잠도 잘 오고 긴장도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1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술이 자율신경계를 교란하면 몸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빠지고 이는 만성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 알코올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혹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우리 몸의 혈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시스템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분과 수분을 체내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혈압 상승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이 RAAS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물만 마셔도 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쉽게 치솟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시스템은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중의 핵심인데 알코올은 이를 자극해 몸이 나트륨과 물을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듭니다. 공무원 출신인 65세 이모 씨는 은퇴 후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일주일에 4-5번씩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워 술을 줄이지 못하던 그는 점점 소변량이 줄고 몸이 붓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혈압은 160에서 170까지 오르며 결국 고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레닌-안지오텐신계의 과활성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3. 술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잘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술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내피세포라고 하는 혈관 안쪽 세포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상은 쌓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밤 반복되는 술자리는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조용히 썩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5세 건설업 종사자 박모 씨는 현장에서 일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늘 소주 반 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의 내벽이 두꺼워져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흔적까지 확인됐습니다. 정밀검사에서 만성 음주로 인한 혈관 염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이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탄력을 잃은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4.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역할.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며 혈압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간에서 다 분해되기 전까지 몸을 계속 자극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독소가 더 오래, 더 강하게 혈관을 공격합니다. 58세 자영업자 최모 씨는 평소 간 기능이 다소 약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가빠 병원에 갔더니 심장 기능 저하와 함께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가 원활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혈압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5. 술이 수면을 방해하고 그게 다시 혈압을 높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잠이 빨리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술은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결과적으로 혈압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51세 택시기사 유모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지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낮에도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렘 수면 부족과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한 고혈압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술을 끊고 수면을 안정시키자 혈압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즉, 술 마시고 자는 습관은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치게 만들고 고혈압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6. 술 플러스 흡연, 스트레스 최악의 조합. 50대 이후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운동은 거의 안 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고혈압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56세 보험설계사 문모 씨는 고객 접대와 회식이 잦아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로 풀곤 했습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검사 결과는 고혈압성 심근경색. 혈압은 평소보다 50 이상 치솟아 있었고 평소 흡연과 음주 습관이 심혈관 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혈압의 삼각지대에 있습니다. 술이 혈압을 올리고 담배가 혈관을 좁히고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이 구조. 이 셋이 만나면 혈관 파열, 심근경색, 뇌출혈의 위험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7. 감염 고혈압의 위험. 경기도에 사는 58세 남성 어 씨는 평소에 혈압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는 매일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구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진단명은 고혈압성 뇌출혈. 그분의 혈압은 평소보다 무려 60이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감염 고혈압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 술이 자율신경을 교란시켜 혈압 측정 시마다 들쭉날쭉해졌던 겁니다. 이처럼 술은 혈압 정상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8. 술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확실한 연구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심장학회 AHA, 국내 대학병원 연구진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혈압은 확실히 떨어진다. 심지어 완전 금주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던 사람이 1회 이하로 줄이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얻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혈압약 하나로 보통 5에서 10 정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약 하나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60대 박모 씨는 퇴직 후 늘어난 자유시간에 술 마실 일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140 이상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의사 권유로 금주를 시작했고 3개월 후 혈압은 120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금주만으로 혈압이 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술은 단순히 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계, 호르몬계, 수면, 심장, 혈관, 간까지 전방위적으로 교란하며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남성은 소주 기준 하루 한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완전히 안전한 음주량은 없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018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는 적은 양이라도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얼마나 마시는지 기록해보세요. 생각보다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마시세요. 빠르게 마시면 혈압 상승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 한 잔마다 물 한 잔을 마셔 탈수를 방지하세요. 넷째, 짠 안주는 피하고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는 오늘 술이 혈압을 높이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혈관 수축, 교감신경계 활성화, 세포 내 칼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여러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 술자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기억해주세요. 한 잔의 가치와 그것이 여러분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